하면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인쇄할 필요가 없고 내용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와 같이 고양세무사가 공매를 진행했고 배분 요구 종료는 2018년 9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앞에 있는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현황조사관이 조사하는 겁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황조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매 담당자 이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전입세대원이 있는데 네 분이 있죠, 총. 이 신태분 씨 같은 경우는 소유자니까 됐고요. 조진희 씨는 7천만 원 갖고 권리신고 배분 7천만 원 있고 보면 다 보면 심상희 씨 같은 경우 2011년 10월 24일 또 박재선 씨 2015년 11월 11일 또 조진희 씨는 2017년이니까 모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 있죠.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 있느냐? 어디 내려가 보면 이와 같이 2017년 7월 19일이 파주세무서가 압류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긴 모두가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2013년 그 조진 씨 같은 경우 7천만 원은 그 다음에 보면은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7천만 원 갖고 이렇게 전입신고도 2013년 10월 29일이고 확정일자도 2013년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 현행법상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때에는 이 사람은 이 주택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에서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법이 바뀌었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건 1순위로 우리가 이제 한 2억 정도 배당을 이제 입찰에 들어간다면 1억 범위 내에서 3,700을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나머지 받으니까 요 조진희 씨는 배당을 못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김상혁 씨가 그하고 이제 박재선 씨는 비공일호인데 요 사람이 7천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건 뒤쪽에 있으니까 아마 5천만 원 정도 잡고 김상희 씨 같은 경우는 뭐 2층입니다. 현재 시작 따지면은 한 뭐 2억 5천 정도 잡으니까 요런 경우를 그냥 대충 잡아서 한 3억 정도로 선순위 인수하는 거로 잡고 그런데 7분의 2 집으니까 3억에 7분의 1면 8,600만 원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 계산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실제 제가 계산을 또 그 3억 원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3억에 대해서 3억을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8,5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6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8,6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3억 원을 동그라미 3개 3억 원 곱하기 7분의 2니까 여기 한 8,570만 원 정도 나오니까 8,600이라고 그냥 편하게 잡고요. 내가 이 물건을 2억 원에 입찰 들어간다면 이 입찰 플러스 인수금액이 8,600이니까 이것을 사는 거는 2억 8,600만 원이 되는 거죠. 2억 8,600인데 이 대지 면적이 얼마냐면 여러분 같이 보였지만 대지 면적이 이 물건이 이제 대지 면적이 이제 보면 이렇게 보듯이 대지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 44.14이니까 44.14이면 13.35가 나옵니다. 13.35. 그러니까 13.35니까 요 13.35를 갖고 한번 제가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13.35를 갖다가 2억 8,600을 갖고
나누기 13.35를 하면 얼마 나오냐면 2142만 3,223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이 사가지고 나머지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아도 수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게 돼 있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여러분한테 이 물건을 보여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입찰 들어갈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이 감정가가 한 2,300만 원꼴 잡혀 있죠. 근데 시세는 한 3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는 지금 모친 어머니 지분 7분의 3하고 이 장남 지분 7분의 1을 매수한다면 이 2,300만 원에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 2,300만 원을 매수하게 되면 총 내가 사지분까지 따지면 한 10억 정도까지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제가 어저께 계산한 경우는 한 13억 이상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주변에 있는 사회가 다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업자한테 팔면 수익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에서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서울대가 요즘 많이 뜨고 있고 뭐냐면 이 매물 나온 그 다가구주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 이러한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주택 있죠. 이와 같이 이런 주택이니까 이걸 수리해서 그냥 뭐 거주하거나 또는 실수해 이제 팔아도 괜찮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일단 권리 분석을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공매재산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 조진희 같은 경우는 뭐 배당에서 1순위 배당받고 요 김상희 씨와 박재선 씨 요 사람들은 아까 같이 아예 인수하는 거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 계산했으니까 여기서 다른 권리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죠. 대신에 시세 같은 경우가 이 3천만 원에서 3,300 정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아마 3천 이상이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해서 입찰을 결정했고요. 입찰가를 제가 입찰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입찰에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입찰할 때는 이렇게 상단에 보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입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을 클릭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시장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 입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로그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사려고 합니다. 왜 법인으로 사야 되냐? 요즘 같이 대출도 어렵고 또 이게 중과제도, 양도세 중과제도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체험모닝 대표가 김동익이고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장은 과밀억제권 받기라 대전에다가 경매하는 제자의 법인 회사에다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할 개인 정보를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제 입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공매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준수 규칙에 동의합니까? 나오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와 같이 입찰서가 제작 본인 입찰이냐 대리 입찰이냐 공동 입찰이냐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 입찰로 선택한 다음에 입찰 가격을 적어야죠. 입찰 가격은 저는 요거를 1억 9,600 40만 9,800원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800원. 이 숫자를 잘못 넣었네. 1억 9,600 40만 9,800원.
이렇게 해야 또 동순이도 안 나오고 1억 9,640만 9,800원에 낙찰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고 보증금 계산은 이게 보증금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 총액 기간도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납부 최고액이 1,840만 9천 1,840만 8,49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금 가상계좌, 입찰보증금 가상계좌를 신한은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우리은행 선택할 수도 있고 기업은행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선택하고 나서 신한은행은 서비스가 현재 중단 상태이답니다. 그러면 이 신한은행이 중단 상태이니까 할 수 없이 수수료가 들어가도 우리은행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환불계좌는 제가 선택을 하면 신한은행으로 환불계좌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대금 납부 계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결정서 같은 경우는 온두에서 직접 교재를 교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읽어보고 각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의 전자서명, 본인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면 USB에 들어가 있으니까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택해서 여기다 같이 이제 보면 인증서 암호를 넣으면 되는 거죠. 체크해 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입찰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확인. 이런 입찰서가 제출됐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 가상계좌가 뜨게 돼 있죠. 오늘은 신한은행이 안 되고 우리은행이 되기 때문에 좀 수수료가 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은행 55801189218256 우리은행 거로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적어보죠. 왜냐면 558 실수하면 되니까 558011821826으로 제가 입찰 보증금 얼마를 입금시켜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848만 4,900원 900원을 납부하겠습니다. 1800. 그 입찰 보증금은 1억 9천 입찰가는 1억 9,640만 9,800원이었지만 최저가의 10%인 1,848만 4,900원을 입금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입금하고 잠깐 입금한 것 내용을 여러분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방송을 중지했다가 제가 5분 있다가 다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보증을 납부해야 되니까요. 빨리 답변지 바쁩니다.